네,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 이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2015년 가을에 조선일보는 조선 3사와 관련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하는데요. 이 조선 3사의 해양 플랜트 관련 누적 손실이 무려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어떻게 말아먹었길래 사업에 참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런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된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설계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양 플랜트, 특히 심해나 이 극한의 해상 환경의 프로젝트들은 한국 조선사들이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됩니다. 일례로 1800년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사람은 수직 굴착 시축이라는 걸 발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미국은 유럽과 에너지 개발 정책과 또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탐사와 시추, 그리고 생산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오랜 기간 쌓아왔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 게, 실제로 조선 산업이 주도권이 한족인한테 넘어왔을 때에도 그 근간이 되는 엔지니어링, 그리고 설계 핵심 부품은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 주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정말로 선박 건조 분야에 더해서 이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 가지고 오고 싶었으면 관련 회사를 M&A를 하거나 지분 투자 혹은 인수를 통해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져왔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국가 차원에서 국내 업체가 주도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 수주 지원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번에야 사실 이 카타르 수주와 관련해서 정부가 수주 지원을 요청하긴 했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은 점점 더 견고해졌고, 이게 결국에 손실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표면상으로만 드러난 어떤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당시 조선사들이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이 현재 이 조선업을 지금의 위치로 만들었던 바로 임자 해봤어 라는 이 지나친 그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선업에는 일괄 지불 방식 계약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계약서에 합의된 확정 금액 이상의 모든 추가 비용은 조선소가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특히 설계, 조달, 생산, 이런 모두를 책임지는 EPC 계약에서, 손실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 리스크가 있는 계약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그러한 손실을 모두 떠안고도 수주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는 해양 플랜트는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고, 처음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나중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 체인지 오더로 다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이런 견해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일단 수주를 해서 매출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잘한 부분은 우리가 일단 다 책임진다고 하고, 나중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청구를 해서 다 받아내겠다는 그런 셈법이었던 것이죠. 그럼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해양 프로젝트 사업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 매크로를 예측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유가의 하락은 일시적인 거니까 조금만 공사를 천천히 하다 보면 그 이후에 다시금 유가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그 해양 플랜트 사업에는 퓨어한 사업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온 이 투기 세력들도 있었는데, 단물이 다 빠져나가 보니까 바로 나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조선사들에게 부담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들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유가가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공사를 잠깐 멈추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공사가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중단이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조선사들이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서 넘기고 싶은데, 이 계약 당사자가 공사를 일시 중단을 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니까 가뜩이나 큰 부피를 차지하는 이런 플랜트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셰일가스 등장 이후에 오펙의 유가 하락 프로젝트로 인해서 해양 플랜트 시장은 초토화가 됐고, 이로 인해서 국내 대형 조선사들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내 해양 플랜트 사업이 망한 이유는 바로 너무 큰 욕심을 부렸다는 건데요.
당시 이제 조선사들이 뭐 예전처럼 선박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뭐 1년에 두세 기 정도의 이 해양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다면 이제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한 기당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당시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김에 노를 젓자고 판단을 해서 정상 수준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이제 물량 수주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당연히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모두 숙련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비숙련공들이 대거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고, 이제 그 결과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강점이었던 품질 관리는 떨어지고 이제 납기 일도 제대로 못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조선소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소에 가면 이제 한 번에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이런 이제 골리앗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인력이 수천 명이다 보니까는 이 엘리베이터에 줄 서는 데만 시간이 다 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고 한들 이제 금방 자재가 떨어져서 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식 구조이다 보니까는 몇천 명이서 줄을 서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한 세월이라서 이제 결국에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결국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런 이제 낙관적인 태도와 또 이제 무리한 욕심 때문에 이제 업황도 엄청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타격을 이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는 이제 일본이 독식하던 90년대에 이제 하나둘씩 라이벌 기업들을 꺾으면서 세계 1위가 됐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당시 국내 조선사들은 어떻게 이제 한 기업도 빠지지 않고 이제 같은 실수를 저질렀냐는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만 이제 한 회사만이라도 다른 판단을 했었다면 지금쯤 엄청난 기업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미인도된 드릴십도 처분하고 또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의미 있는 수주도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해양 플랜트라는 게 꼭 뭐 기름만 떠올리실 수 있지만, 이제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또 이제 바다가 있는 나라들은 추후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열릴 때 이제 인프라 자체를 이제 해양 그 부유식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해양 플랜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해양 플랜트 산업 내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력 이탈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인력 이탈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추후에는 이 해양 건조 그 설계 건조 기술이 있는 국내 조선소가 할 수 있는 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선박 건조 또 이제 해양 플랜트에 더해서 이제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제 해상 풍력 시장에서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 2편에 걸쳐서 국내 조선사들이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 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